인프라 쓸 때는 과연 요거에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시점 피자 같은 경우는 소프트 에즈 서비스 사스를 쓰는 형태고요. 배달 피자는 파스. 오늘 말씀드린 오로라와 RDS가 이 배달 피자 같은 파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외국 피자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이아스 아까 말씀드렸던 EC2에다가 직접 MySQL을 깔아서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홈피자는 클라우드 안 쓰는 거죠. 그냥 IDC에다 자기가 직접 분리 서버를 구축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RDS와 EC2에 직접 DB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시겠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EC2에 직접 DB를 설치했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밑단에서 플랫폼도 관리해야 되고 액세스, 계정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니터링도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RDS를 쓰게 되면 이 많은 밑단들을 AWS가 알아서 하게 대신 풀 매니지 해줍니다. 즉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밑단 작업들을 AWS에게 위임시키고 저희는 좀 더 서버 우리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로라는 왜 써야 될까요? RDS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오로라가 나왔을까요? 사실 오로라는 간단하게 그냥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오로라와 RDS를 비교하자면 RDS에 대비해서 오로라는 RDS를 에 있는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오픈 소스를 직접 아마존의 엔지니어들이 AWS 인프라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소스 코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새로 만든 RD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존의 RDS보다 5배 정도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S3로 데이터가 계속 백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이 DB에 가장 열광하는 분 중에 하나가 DB 데이터 스토리지가 알아서 스케일아웃 됩니다. 즉 이거는 DB를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DB의 이제 디스크 공간이 모자라서 가끔씩 이제 디스크를 더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의 DB 디스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다는 얘기는 전체 서비스를 점검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로라 쓰게 되면 알아서 다운타임 없이 자기가 알아서 16TB까지 알아서 확장해주는 아주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미들 리플리카. 미들 리플리카를 기존의 RDS보다 훨씬 더 많은 15개를 지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릴리스 펀드 단위로 데이터가 싱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RDS를 안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전에 RDS를 가지고 이제 그 멀티 이제 미들 리플리카 붙여가지고 서비스 트래픽을 보냈을 경우는 약간 싱크가 좀 느려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싱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용 트래픽을 이렇게 분산해서 처리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라이터와 미들 리플리카의 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RDS와 다르게 오로라에는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인스턴스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한 클러스터에는 한 개의 라이터와 그리고 여러 개의 리더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에 접근하는 경로도 엔드포인트도 여러 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입니다.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라이터 인스턴스에 바로 이제 트래픽을 보내는 방식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멀티 라이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클러스터에 무조건 한 개의 라이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을 보낼 경우에 라이터 인스턴스로 바로 꽂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더 엔드포인트입니다. 리더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내에 여러 개의 리더 리플리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리플리카들 간에 이제 트래픽을 이제 분산을 해서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커스텀 엔드포인트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스턴스 엔드포인트는 예전에 저희 여러분들이 RDS 쓸 때 RDS 인스턴스 엔드포인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클래스 내에 특정 인스턴스에 저희가 직접 접근해서 라이터나 리더나 리더1이나 제로에 직접 저희가 접근하고 싶다 할 때 해당 인스턴스에 엔드포인트에 접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러스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축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심플한 구성입니다. 클러스터 내에 라이터 하나만 있는 구성인데요. 실제로 오로라는 클러스터 내 라이터 인스턴스 한 개만 있어도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가 둘 다 라이터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 개의 라이터와 한 개의 리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라이터를 가리키고 있고 리더 엔드포인트는 리드 리플리카를 가리키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앞서 보여줬던 형태인 한 개의 라이터와 두 개의 리더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장고의 데이터베이스 라우트입니다. 혹시 아마 여기 아직 장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최대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엔드포인트를 보면 이제 엔드포인트 밑에 라이터 한 개 있고 뭐 리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게 주소가 정말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을 때 약간 팁이거든요. 이제 macOS에서 보시면 DNS 이제 캐시를 이제 플러시한 다음에 다시 핀을 이제 때려보면은 IP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IP 주소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제일 심플한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 핀을 때렸고요. 리더 엔드포인트로 핀을 때렸을 때 두 개가 아주 동일한 IP 주소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리더를 이제 더 늘리고 활용하는 거죠. 리더를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 주소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고는 이제 모던 웹 프레임워크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API 서버나 웹 서버에 바로 붙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두 개의 어떻게 보면 DB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팅에다가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불리고 리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리더 엔드포인트를 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장고를 아시는 분들한테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건데 장고의 수많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중에서 DB의 이름이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라 가정하고 로직 쌓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엘리언스라서 아무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이제 디폴트 이름은 그냥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에 붙이는 디폴트 이름은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리플리카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세컨드 DB라든지 뭐 슬레이브라든지 이런 다른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리플리카 하나 추가됐고 이제 미드 리플리카를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라우터 룰을 한번 이제 고쳐봤습니다. 라우터 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DB4 리드가 있고 DB4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첫 번째 거는 이제 읽기 트래픽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라이트 쓰기 트래픽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하는 건데요. 되게 단순하죠. 처음에는 되게 심플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드 읽기 쿼리가 왔을 때 이제 리플리카로 보내고 리더 엔드포인트죠. 그리고 라이트 쓰기 요청이 왔을 때는 이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보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동작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버전 1에 문제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외적인 서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의 트래픽은 셀렉트 쿼리입니다. 읽기 쿼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 라이트 쿼리보다는 읽기 쿼리가 많은데 지금 이 구성을 보시면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라이터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리더 엔드포인트는 리더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이제 셀렉트 쿼리를 다 이제 리더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터 인스턴스도 사실은 읽기가 가능한 DB인데 너무 좀 약간 비효율적이다. 셀렉트 읽기 쿼리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버전 2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버전 1은 버전 2, 오른쪽에 버전 2로 바꿨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DB4 리드를 할 때 쿼리를 랜덤 초이스로 해가지고 디폴트 아니면 리플리카를 랜덤하게 초이스해서 분산하는 형태로 이제 서브파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트래픽도 이제 정말 이제 셀렉트 쿼리가 50%로 분산되겠지 하고서 좋아했는데 역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랜지션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요거에 이런 구성을 했을 때 트랜지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락을 리더에 잡고 난 다음에 라이터에 대한 뭔가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있으면은 오로라가 알아서 라이터의 변경 사항을 리더에 이제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리더의 데이터에 락이 열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겠죠. 마킹이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지면은 오로라는 인스턴스가 뭔가 문제가 돼서 페일오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락을 이번에 라이터 쪽에 발생하고 라이터에 뭔가 변경을 했는데 트랜잭션을 계속 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안 끝났는데 로직상에서 뭔가 중간에 변경된 값을 읽고 싶은데 그 읽고 싶은 쿼리가 리더로 가면은 아직 라이터에 변경된 내용들이 트랜잭션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리더에 싱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의 그 사항 안에서 데이터 일관성에 깨지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거 찾기가 굉장히 이거 문제 발생했을 때 원인이 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락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왼쪽에 버전 2를 해결한 버전 오른쪽에 버전 3가 나왔습니다. 버전 3는 이제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를 찾는 건 어려운데 해결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무조건 락킹은 디폴트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만 락킹을 잡고 리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디폴트 DB에 대해서 어떠한 락이라도 하나라도 설정되어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읽기 요청도 무조건 디폴트로 보낸다 이렇게 처리하는 식으로 바꿨더니 이제 거의 문제없이 변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서비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다 해결했구나 하지만 역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 엔지니어의 삶이죠.
리더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저희가 DB 스루풋을 늘리기 위해서 리더를 더 추가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리가 장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단에서 이미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로 절반씩 트래픽을 보내고 그 안에서 오로라가 또 다시 절반씩 나눠서 보내기 때문에 실제 인스턴스들이 받는 부와 로드 밸런싱이 50, 25, 25라고 이렇게 비대칭으로 뿌려지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도 이제 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3분의 1씩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방법을 했는데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식하지만 꽁투 썼습니다. 그래서 랜덤 초이스하는 계열에다가 리플리카라는 문장을 리더가 개수만큼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장고 어플리케이션도 1대2로 분산이 되고 그 안에 다시 또 이제 분산이 되니까 정확하게 엔딩 분류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여기까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면 끝나겠지 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역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데 발표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뭐 새로운 거 내가 모르고 있던 게 있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해보는데 역시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AWS 엔지니어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커스텀 엔드포인트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걸 몰랐어요.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까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고 조만간 저희 서비스에도 적용할 건데 보시면 이제 옛날에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만 존재했지만 이제 커스텀 엔드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를 딱딱딱 집어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스텀 엔드포인트 제로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와 리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낼 수 있고 아니면 커스텀 엔드포인트 원 같이 라이터와 리더 원만 이제 묶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즉 버전 4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리더가 들어가는 늘어날수록 저희가 계속 뭔가 추가하는 그런 소스 코드를 고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커스텀이하고 이제 선언하고 하면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만들어 보니까 어젯밤에 새벽에 보니까 이거 랜덤 초이스 할 필요 없더라고요. 리턴 커스텀하면 되는데 코드가 좀 약간 지저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출력해서 저희 서비스에 꼭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 결론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먼저 설명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HB 스미스라는 서비스는 그 웹사이트나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테스트를 이제 많이 하실 텐데요. 예, 그런 테스트를 기존에 사람이 이제 일일이 뭐 한번 눌러보고 입력하고 로그인해보고 파일 올려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대신해주는 큐이 봇을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에 이 멀티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이제 한번 발견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은 셀렉트 쿼리만 갖고 스루풋을 확인하는 거고 오른쪽은 전체 CRUD 쿼리를 전부 다 봤을 때입니다. 왼쪽 보시다시피 리더와 라이터 간에 거의 1대1로 트래픽이 분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라이터 쓰기 트래픽 같은 경우는 라이터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리더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잘 고르게 분포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분포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단점과 장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마다 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디폴트가 꼭 이름이 디폴트가 된다든지 뭐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멀티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그 대비가 안 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잘 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오스트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쓰게 되면은 얘 트래픽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일기 트래픽도 다 그냥 디폴트로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라이브러리에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락 관련돼서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 안에서 데이터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추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딩하신 서버 어플리케이션 작성하시는 분이 이제 멀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트랜잭션 할 때 조심스럽게 이제 작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점입니다. 뭐 단점만 썼으면 안 해야겠죠. 장점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 스케일업을 웬만하면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디스크 공간도 아래에서 올려준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스루풋을 올리고 싶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가장 간단한 게 태양 올리는 거죠. X라지면 X2라지, X2라지면 X4라지로 올리는 건데 저희는 이제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X라지에서 X2라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X라지에서 X라지를 더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셀렉트 컬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셀렉트 컬이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트래픽 전체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오로라가 곧 멀티 라이터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모든 쿼리 트래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산을 처리하면 저희가 이제 매번 뭔가 프로모션 같은 것 때문에 잠깐 이벤트성으로 DB 스루풋을 확 올려야 될 때 스케일 업에 따라
스케일 다운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스케일 아웃과 인하하는 형태로 이렇게 뭔가 좀 더 플렉서블하게 DB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 발표를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모티베이션이 있는 게 저희가 미들링 풀까지 붙여놨는데 평상시에 페일 오버 DB로 그냥 떼어놓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깝고. 그래서 이 리들 풀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고 저희 실제로 로봇 적용하면서 DB 티어 전체 한 단계 떼쳤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옛날보다 솔루트는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발표 들으신 분들이 한번 자기 물론 광고가 아닌 뭐 다른 프레임워크 쓰신 분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쓰는 프레임워크 이런 멀티 데이터베이스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고 이어서 윤혜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